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손자녀한테 증여나 상속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상속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령화에 따른 상속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요, 남자가 보통 90세 내외에 사망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95세, 100세 정도를 사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의 나이가 60세 이상, 70세 내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노노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한테 상속하고 나서 바로 또 상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장수하고 나서 상속을 하게 된다면요, 바로 늙은 자녀가 또다시 상속세에 직면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생략을 통한 손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 증여나 상속하고 세대 생략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부모가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요, 이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한테 손자녀가 되겠죠. 상속과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조부모가 부모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부모가 바로 다이렉트로 손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생략 상속과 증여가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5억 5천만 원을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 자녀가 결혼해서 나중에 손자녀,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억 5천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생략하고 나서 조부모가 다이렉트로 자녀,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요,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가는 그 증여세는 9천만 원이 아니고 1억 1,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총 1억 8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증여세가. 따라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붙는다 하더라도 세대생략 증여는요, 6,3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요, 이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님이 5억 5천만 원을 성년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 나오고요. 4억 6천만 원을 가지고서 그 자녀가 20년 동안 연 4%에 투자를 한다. 부동산을 투자하든 금융재산을 투자하든 하겠죠. 그랬을 때 자녀의 재산은요, 10억 792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 자녀의 손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증여세는 무려 2억 2,738만 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증여세는요, 그 3억 1,738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다이렉트로 증여한다. 그러면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붙는다 하더라도 1억 1,7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억 38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세대생략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그것은요, 30%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30%가 아니라 40%를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상속과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대 생략 상속을 하더라도, 손자녀한테 상속을 하더라도요, 할증세액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대습상속인 경우인데요.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바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되면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점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증여 후 5년 경과 시부터는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상속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부모의 상속재산은요, 100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한테 30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따라서 10년 합산을 하다 보니까요. 상속세는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100억 원이죠.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 하고 일가 공제 5억 원을 해도 과세 표준은 65억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50%를 곱해주고 4억 6천이라고 하는 누진 공제를 빼준다면요. 상속세는 27억 9천만 원 나옵니다. 물론 기납부 증여세액 10억 4천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결국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는요, 17억 5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손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손자녀 2명한테 30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후 5년 후 상속이 개시됐다고 보는데요. 이때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산출 시 상속 재산은 69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그래서 과세 표준은 34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50%를 곱하고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누진 공제를 했을 때 최종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는 12억 6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녀 한 명한테 30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것과 손자녀 두 명한테 30억 5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 후 5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된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0억 4천만 원 나오는데요.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할증세액 30%가 붙겠죠. 따라서 11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8,8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어떻죠? 자녀 증여 시 17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비해 손자녀한테 했을 때는요. 상속세는 12억 6,500만 원. 따라서 상속세는요.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4억 8,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세액은 그래서 3억 9,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자녀한테 반드시 증여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자녀하고 손자녀 동시에 병행해서 증여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자녀한테 증여한 이후에 5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납부 증여세액을 할증 전인지 할증 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와 관련돼서는요, 과세관청은 기존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할증 전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요, 할증 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할증 전 세액 공제를 한다면요, 8억 6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반해 만약에 할증 후 세액 공제를 해준다면요, 11억 1,800만 원을 공제할 수가 있으니까 2억 5,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손자녀 증여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물론 상속 시에도 손자녀 상속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요, 상속재산 공제 한도를 반드시 고려한 이후에 적정한 재산을 손자녀한테 상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왔고요.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필요성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한테만 증여한다면 수중인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손자녀까지 같이 수중인을 널리 확대한다면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 또 상속인한테 증여하는 경우 10년 증여재산 합산하잖아요. 하지만 손자녀는 5년 경과 후에 증여재산 합산에서 배제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요. 재산가액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속재산이 50억 원 이하이다. 그랬을 때는요.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5년 이내의 재산 변동 내역만 조사합니다. 하지만 50억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땐 지방국세청 조사상국에서 10년 이내에 재산 변동 내역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손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했을 때 두 가지 말고도 손자녀한테 직접적으로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니까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상속인인 며느리 사이한테도 상속과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 시 할증세액이 전혀 붙지 않는다는 거, 증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사이도 반드시 증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자녀한테 반드시 증여 상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